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건건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스형입니다. 조금 꾸며봤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여서 조금 성의 표시를 해봤습니다. 구독자 4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해서 조금 꾸며봤어요.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체가 드러나다 입니다. 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았죠.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그런 질의응답이었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말문이 막히는 부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자신들이 불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말 고구마를 잔뜩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 국정감사 질의 내내 들었어요. 자, 어제 국정감사에선 기가 막힌 질문과 대답이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찰의 중립성 어느 정권이 더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MB 때가 쿨했다. 윤석열은 MB맨이다 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대답 하나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MB 때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졌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보다. 우와. 자, MB 때 돌아가 볼까요? MB 때 하명 수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미네르바 사건 있었고요. KBS 정현주 사장 사건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하명 수사를 하고 지금처럼 언론에 흘리기 위해서 여론전 만들고 이미 묻어버린 다음에 재판으로 가서 다 무죄 받았어요.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쿨한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주는 정권이다.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우린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들과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정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자, 정현주 사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 배임으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자, 정현주 사장 사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과 매우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이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어요.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언론사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기해서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이 정현주 사장을 배임으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자, KBS는 국영방송이죠. 국민들은 수신료를 냅니다. 자, 이 KBS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KBS에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구랑 싸웠느냐? 국세청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한테 돈을 덜 낼 수도 있었는데 더 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낸 것을 검찰이 시비를 걸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때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국 사건과 똑같이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피의 사실을 흘리고 정현주를 마치 사기꾼, 횡령한 사람 이렇게 포장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KBS의 사장이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낸 것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세청하고 KBS에게 자, 이 정도로 절충하고 끝내자. 정현주 사장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도 무시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했어요. 그렇게 무리한 기소를 했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현주를 배임죄,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고 배임을 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갑니다. 기소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현주를 해임을 해요. 이유는 뭐냐? 기소를 당했으니까. 자, 기소당하면 해임.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공식 아닌가요?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기소를 당하면 조국을 해임시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소만으로, 물론 조국 당사자가 기소된 건 아니었지만 기소만으로 사퇴를 시키지 않았어요. 임명을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소가 유죄는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소송을 담당했던 KBS 전직 간부 조모 씨, 정현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뭐 대단히 나쁜 죄인 것 같잖아요. 검찰은 정현주 사장을 1, 2, 3차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현주 KBS 사장을 해임시켜버리죠. 그리고 해임시킨 다음날 검찰이 체포를 해요. 그리고 모두 무죄 판결이 됐습니다. 이런 시절에 검찰이 중립성이 더 보장되던 쿨한 정권이었다. 이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이에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깡패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이런 사안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어차피 이들은 유죄 판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소하고 망신 주고 나쁜 사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오로지 목적이었다. 자, 그렇다면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모두 다 그 당시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소를 해주고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한 이 검사들 다 영전했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나와서 전관예우로 또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됐다면 99.9% 자유한국당 행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검사, 판사 출신들 많아요. 간첩 조작을 알면서도 판결을 때린 사람 여상규 위원장이죠. 유서대필 사건에 연관 있는 사람, 뭐 기라성 같은 경력들 가지고 있는 사람,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정현주 사장을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유한국당의 최교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명동성, 1차장 최교일, 조사부장 박은석, 담당 검사 이기옥, 장성훈, 최교일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등장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지만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승장구 더 잘 나가고 있죠.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지금의 이런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무엇이 다릅니까? MB 때가 검찰의 중립성이 잘 지켜지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정말 잘못 봤다. 윤석열은 사람 잘못 본 것 같아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을 너무 믿지 마라. 박지원이 참 편가르기 잘하고 이런 걸로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안철수와 손잡고 민주당을 떠났죠. 그런데 이분의 말 한마디, 이분이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그걸 느낍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뽑으려 할 때 윤석열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은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의 팀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뉘앙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자,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1등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인 것 같았습니다. 조국의 가족들은 그렇게 피의사실 유포하면서 괴롭히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재판으로 가기도 전에 여론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더니 자기를 콕 찌른 한겨레 기자에게 바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면에 사과를 하면은 생각해보겠다. 이게 검찰총장의 그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남은 죽을 때까지 찌르고 자기는 이쑤시개로 쿡 찔렀는데 아야! 너 고소!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MB 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랑은 안 맞는 사람이다. 이것만큼은 틀림없어졌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